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B급 감성 우주 덕후의 본격 천차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얼마 전 미드나잇에게 한 통의 제보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믿을 수 없었으며 실제로 이런 제보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턴 메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한 그날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제보자는 저녁 외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식당 근처에서 하늘을 보던 제보자는 평소와는 다른 하늘 풍경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늘에는 별도 아닌 비행기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불빛들이 떠 있었는데요. 좋기 30-40개가 넘는 불빛들. 서둘러 이 광경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보자는 당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고 촬영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돌아온 답은 경찰에서는 알 길이 없다. 대신 광주 송정공항에 연락을 해보라 였는데요. 광주 송정공항에 문의를 한 제보자, 공항의 답변은 이 지역은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라 무인항공기나 등불 등의 비행체는 올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송정공항 인근에 주둔하는 공군에서 하는 훈련일 수 있으니 공군에 문의를 해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연락을 한 제보자. 하지만 일요일엔 훈련이 없고 레이더에 잡히는 게 없다는 전화 속 군인의 말에 지금 당장 밖을 보라고 외친 제보자.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은 매우 다급했고 매우 급박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공군과의 통화는 종료되었고 이후 이 물체에 대한 정체와 대처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영상 속 물체들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를 찾고자 미드나잇 채널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보의 내용과 함께 온 사진 파일과 영상 파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09년 2월로 시간을 돌려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보 메일 속 영상 파일 원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영상 파일은 K3G라는 난생 처음 보는 확장자였는데요. 그래서인지 파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KT3G 휴대전화 기종으로 촬영을 하면 생성되던 이 확장자, 현재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확장자 파일을 열기 위해선 동영상을 MOV 혹은 MP4와 같은 확장자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 핸드브레이크를 이용해 변환하는 데 성공했고 변환한 영상 파일을 열어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확대가 의아한데. 뭐야 이거 카메라를 우리 카메라 안 갖고 왔어. 우리 카메라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사람들이? 꺼져! 뭐야? 아까는 막 한 개밖에 한 세 대밖에 없었잖아.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엄마 거기 나와라 하늘. 자꾸 오고 있어. 몰라. 뭐 지금 그만 비행기가. 사진 찍어. 2009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영상이라 화질이 매우 안 좋은데다 어두운 밤에 촬영이 됐던지라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그래도 제보자의 음성만큼은 매우 또렷하게 잘 들리는데요. 무언가를 발견하셨고 그걸 보고 매우 흥분된 제보자의 목소리는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과 노이즈에 가려진 이날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영상 에디팅을 통해 화질 복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드나잇이 사용하는 영상 툴 파이널 컷 프로의 각종 기능과 플러그인을 이용해 화질 개선을 했고 원본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턴 화질 개선을 통해 드러난 이날의 진실을 서서히 꺼내보겠습니다. 우리 세부하면 누가 있다. 이게 뭐야? 확대가 의아한데. 뭐야 이거 카메라를 우리 카메라 안 갖고 왔어. 우리 카메라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사람들이? 꺼져! 뭐야? 아까는 막 한 개밖에 한 세 대밖에 없었잖아.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엄마 거기 나와라 하늘. 자꾸 오고 있어. 몰라. 뭐 지금 그만 비행기가. 사진 찍어.
당시의 풍경과 함께 하늘 위에 떠있는 수십 개의 발광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뜻 보아도 10개 이상 보이는데요. 누가 빛나는 연을 띄운 것 마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빛을 내고 있는 다량의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에는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발광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광경을 본 제보자의 목격담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그날의 목격담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저녁 한 7시 정도 됐었는데 가족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운전석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운전석에 앉으니까 이제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이 이제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누나 입장에서. 그쵸. 예, 그래서 야 저게 뭐냐 하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말을 하길래 이제 제가 쳐다봤거든요. 처음에 주황색 불빛으로 딱 3대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가장 큰 주황색 불빛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2개의 작은 불빛들이 옆에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한 30-40대가 갑자기 눈앞에 이제 갑자기 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야 저게 무엇이냐 당장 이제 카메라를 좀 꺼내라. 저희 누나가 사진학과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누가 카메라를 갖고 있겠어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당장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1분 정도 찍다 보니까 이제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2장을 찍었잖아요. 한 장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고 한 장은 이제 제 사촌 여자애가 찍은 건데 사촌 여자애가 찍은 게 주황색 불빛이 잘 보이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들으면서 영상을 다시 보니 머릿속에 나름 이날의 상황이 그려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찍힌 2009년 당시에 제보자의 나이가 어려 기억이 많이 흐려졌거나 왜곡된 기억을 갖고 제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너무 또 어릴 적이면은 기억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영상만 또 얼핏 봤을 때 제 목소리 자체가 너무 진짜 완전 잼민이 같이 들려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세히 안 보면은 뭐야 이거 잼민이가 만든 그 어그로성 영상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앳되어서 당시 어린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인이었던지라 그날의 기억엔 큰 왜곡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다른 목격자는 없었는지 제보자만 해당 상황을 목격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자리에 제보자님 가족분들만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저희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이제 가족분들만 계셨고 혹시 그 이제 지역에 계시면서 그런 걸 봤다라고 들었던 적은 없으시고요? 예,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격하신 게 딱 가족분들만이네요. 그리고 전화 받은 공군 관계자분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그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보자는 저에게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영상에서는 밝기가 좀 약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반짝반짝 거리지 않고 굉장히 좀 밝았어요. 그냥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레이저같이 그냥 한 점으로 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황색 불빛으로 보였어요. 주황색 불빛으로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수가 둥둥 떠있는 그런 느낌? 아, 그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등. 우리 제보자님께서 그 불빛을 떠올렸을 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유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등을 누가 날렸나 처음에 그렇게 싶었었고 아니면 그 위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군에서 사용하는 조명탄 처음에는 뭐 그런 걸까 했는데 한 30분간을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끝까지 그 물체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어떤 물체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직각으로 움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게 막 이상하게 막 비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 직선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가 어떤 것은 뭐 뱅글뱅글 막 도는 것도 있고 움직임들이 다 막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라지는 것까지 보신 거예요? 네. 어떻게 사라졌어요? 하나씩 불이 꺼지듯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아, 어디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누가 불 끈 것처럼 불이 꺼진 거예요? 네네. 처음에 이것들이 아까 동쪽이라 했잖아요. 동쪽에서 저희가 있는 방향으로 일단 계속 이동 중이긴 했고요. 아주 느린 속도로. 이렇게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오면은 좀 커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 불빛도 좀 커져 보였나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고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위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날 맑았죠? 근데 저녁이어서 네. 다른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구름은 별로 없었으니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게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로는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수십 개의 발광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제보자가 목격을 한 2009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 파일명은 이날의 연도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8일 제보자께서 주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제보자의 기억을 토대로 목격한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보내주신 사진에서 모텔 발리라는 글씨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발리 모텔 앞에서 촬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사진과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음 로드뷰를 이용해 2009년과 가장 근접한 2010년 4월의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모텔 발리 간판과 저 멀리 보이는 또 다른 숙박업소, 그리고 그 옆에 빌딩 등을 확인해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바라본 하늘 방향이 동쪽 방향이라는 사실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와 방위를 파악했으니 이제는 전자성도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을 통해 2009년 2월 8일의 밤하늘을 확인하면서 이날 밤하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날의 밤하늘에는 보름으로 가는 상현 망간의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영상에서도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는데, 좀 전에 로드뷰를 통해 제보자가 바라본 방향이 동쪽이었던 것과 스텔라리움을 통해 월출과 달의 고도 등을 파악해 2009년 2월 8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해당 영상이 촬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달 외의 밤하늘에서 특별한 천체가 보였다는 건 없었지만 해당 날짜를 포함해 그 즈음 무렵은 개자리 델타 유성호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유성호를 도심에서는 보기 힘들고 별똥별의 경우 촬영을 하면 꼬리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지라 제보 영상 속 무언가가 개자리 델타 유성호의 모습이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스텔라리움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외에는 특별한 천문현상이나 특이한 천체가 보이진 않아 이날 밤하늘엔 달 외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속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 미드나잇 제보 영상을 계속 살펴보면서 해당 물체의 정체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무인 항공기입니다. 흔히 드론이라고도 말하는 무인 항공기. 우리가 생각할 때 드론, 즉 무인 항공기가 나온 것은 완전 최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2009년에도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 형태의 무인 항공기도 존재했을 만큼 무인 항공기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러한 무인 항공기를 여러 대 띄워 하늘로 올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광주 송정공항에서는 공항 인근에서는 무인 항공기를 띄울 수 없다고 했고 2009년 당시에도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법이 있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무인 항공기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기가 아니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단속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받진 않았을 거란 개인적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서 정지비행, 급선의 비행 등 변칙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속 물체가 무인 항공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당시 존재했던 무인 항공기가 영상에 나온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과 수십 대의 무인 항공기를 운용할 만한 인원이 있었을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공항 근처에서 이러한 무인 항공기를 띄우는 게 쉽지 않으므로 무인 항공기라고 완벽하게 단언하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풍등입니다. 풍등이라 하면 자그마한 종이 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종이 풍선에 촛불과 같이 불을 낼 수 있는 점화제를 넣어 불을 지펴 하늘로 띄어 올리는 건데요. 풍등은 생각보다 높이 띄울 수 있고 풍등 내부의 불로 인해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풍등의 경우 무게가 매우 가볍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지라 위로 올라가든지 옆으로 이동하든지 해야 하는데, 제보 영상 속 발광체는 정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풍등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한 무인 항공기처럼 공항 인근 지역에서는 풍등 역시 띄울 수 없으므로 인근에서 풍등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 설령 풍등 행사를 했더라도 위법으로 인해 충분히 매스컴을 탔을 이야기인지라 이런 내용의 기사나 보도자료가 있었을 텐데 한 개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은 풍등이라는 확신을 주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에서 밝힌 불빛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누군가 높은 건물에서 라이트를 비추거나 건물에 설치된 조명이 켜진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인근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 있지만 영상이 촬영된 당시엔
높은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발광체는 멀리 위치해 있던 다른 모텔과 빌딩 사이의 빈 공간에 떠 있었습니다. 로드뷰 사진을 통해서도 당시 건물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보 사진과 영상이 나오는 모텔의 옥상과 빌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건물들 사이에 높은 건물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에서 불빛을 밝힌다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마지막 가설, 여러분도 저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바로 그것, 미확인 비행물체 UFO입니다. 사실 어떤 가설도 UFO만큼 확 와닿는 것도 없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기 10여 개가 넘는 불빛이 공중에 둥둥 떠있는 모양새,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간간히 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모습의 미확인 비행물체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976년 10월 14일 청와대 상공에 10여 대의 미확인 비행물체 편대가 나타나서 국군이 사격까지 가했던 이른바 서울 UFO 격추 미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미확인 비행물체 편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나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목격된 불빛 역시 미확인 비행물체 편대, 즉 UFO 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보자의 목격담에서 나온 비행체의 변칙적인 움직임,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비행체의 숫자 등은 확실히 기존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UFO라는 생각에 좀 더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제보 영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정지 비행만큼은 확실히 보였기에 이게 보통의 비행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격 지역과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었는데 공항에선 해당 비행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공군에서조차 목격자의 제보 전화가 아니었으면 비행체의 정체를 몰랐을 정도로 해당 비행체들의 출몰은 너무나 급작스러웠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매우 긴급했다는 점, 이후 공군으로부터 비행체의 정체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은 공군도 모르는 무언가 혹은 공군이 숨겨야만 했던 비밀스러운 물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 속 비행체의 정체를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인항공기와 풍등, 그리고 UFO,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지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날 밤하늘에는 분명 무언가 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 불빛들의 실체에 다다르진 못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밑작업까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만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손에 띄어진 비행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타고 있던 비행체일까요? 이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끊임없고 집요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드나잇 채널에서는 2009년 2월 8일을 포함한 전후 며칠간 사진과 영상 속에 나온 발광체 편대 혹은 이와 유사한 발광체 등을 목격한 분을 찾습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이며 2009년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현재는 주변 건물들이 리모델링되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발광체들을 목격하셨거나 해당 발광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은 미드나잇 메일 주소 midnightastro 네이버닷컴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원하실 경우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비밀 보장을 약속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치간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